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YBN 강남센터 토익 스피킹 강의하고 있는 마리쌤입니다. 자, 이번 시험 얼마 안 남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 올릴 거고요. 사실 모의고사를 아직 안 풀어보셨다면 풀어보고 풀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좀 시험 보는 그 느낌이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로 가도 떨릴 마당에 이런 거 그냥 풀이 영상만 찍찍찍찍 보는 것보다는 항상 약간 실제 시험처럼 하는 그 분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풀이 영상 보시는 요 순서 꼭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이번 파트 1 지문들은 제가 난이도를 좀 나름 올려봤는데 그 난이도를 올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단어만 넣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문장을 쭉쭉 읽어감에 있어서 약간 인토네이션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법한 문장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문장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토네이션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이해하고 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토네이션 뭔데요, 선생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인토네이션이란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음의 높낮이를 얘기해요. 근데 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일단 문장이 끝났다 싶으면 톤을 내려주고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예를 들면 쉼표가 찍혀 있다든지 혹은 내가 읽다가 약간 끊어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사이 정도의 톤이라든지 요럴 때는 톤을 올려주고 사실 정말 디테일하게 가면 뭐 완전히 내릴 때도 있고 약간 유지할 때도 있고 뭐 약간 올릴 때도 있고 우리 많이 들어봤겠지만 의문문 같은 거는 뭐 끝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뭐 이렇게 3개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이렇게 2개만 딱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우리 문장을 좀 보면서 요런 인토네이션적인 것도 좀 제가 같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문 Dear employees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톤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Dear employees 끊으면 안 돼요. Dear employees 요런 식으로 아직 문장 안 끝났어. 약간 요런 거를 좀 티를 내주셔야 되는데 좀 어색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Dear employees 어디까지 올려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지만 않는다. 약간 요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Dear employees, this is a reminder 하고 요런 관계대명사 등장하면 앞에서 끊어주시는 습관 괜찮습니다. 관계대명사 나왔다는 소리가 뭐예요? 뒤에 더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거 한 번에 쭉 읽다가 괜히 후반부에서 어색한데 내가 갑자기 끊어 읽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미리 끊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This is a reminder that our quarterly staff meeting will be held next Friday at 10 a.m. in the main conference hall. 물론 제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서 끊을지가 좀 보이시죠? Our quarterly staff meeting will be held 에서 주어가 긴 경우에는 주어 바로 뒤에서 끊어줘도 괜찮다. 뭐 한마디로 동사나 조동사 앞에서 끊어줘도 괜찮다. 뭐 비동사도 포함입니다. 왜냐면 비동사도 뒤에 오는 애랑 일반적으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오케이 대답해서 끊었어. That our quarterly staff meeting will be held next Friday at 10 a.m.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가주시고 그 quarterly 요 발음 어렵거든요. quarterly인데 사실 이게 세 음절로 나눌 수 있어요. quarterly. 근데 여기서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좀 굴리고자 하는 욕심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안 굴려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거든요, 지금. 어리랑 t가 같이 붙어 있는데 굴리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여기도 어리랑 t 같이 있죠? 대부분은 이제 요거를 나름 이제 굴려서 왜냐면 또 베스킨라빈스 31이 있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굴린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30. 30. 뭔가 되게 담백하죠? 30. 근데 잘 들어보세요. 30가 돼야 돼요. 30랑 30. 아, 미안합니다. 너무 오버했네. 30. 30. 30. 차이점 느껴지세요? 얼로 혀가 말하는 져야 되고 t는 따로 굴려야 되고 그래서 바로 리가 아니라 30예요. 얼 해주고 t 리을 사운드로 굴리자. 30. 근데 요 정도는 나름 연습하시면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quarterly 같은 경우는 얼도 막 뒤에 2개 있고 또 l까지 또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면 사실 요 단어만 봐도 얼이랑 l이 또 붙어있는 요 단어만 봐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nearly, nearly, 그냥 nearly 아니고 nearly, nearly. 그래서 r, l 또 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quarterly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때려박았죠. 종합 선물 세트. 선물 맞나? 네, 종합 세트 그냥.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굴리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연습해 봤는데 quarterly 너무 어려워요. quarterly이거든요. quarter 말렸고 ly quarterly 예.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이제 토스 망했나요? 아니죠. quarterly.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 굴려도 괜찮고, 안 굴렸다고 해서 감점된다? 그거 정말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 시간 동안에, 나름 굴릴라 했는데, 약간 혀가 내 마음이랑 좀 다르게 움직여. 그러면 그냥 안 굴리면 돼요. 깔끔하게. Our quarterly staff meeting, 완전 괜찮고요. will be held next Friday at 10 a.m. 아시겠지만 전치사는 뒤로 쭉쭉 눌러주자. At 10 a.m. in the main conference hall 가주시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L로 끝나는 단어 사실 감히 쓰기가 좀 그런데요. hall이라고 이제 우리가 L 사운드 특히 이 단어가 진짜 위험한데 이게 끝이 R처럼 발음 나면 상당히 안 좋은 뜻의 단어가 됩니다. 물론 발음이 살짝 다르긴 해요. 지금 왜냐면 얘는 발음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O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상당히 나쁜 단어인데 요걸 이제 한국에서 홀이라 그러잖아요. 홀. 그러다 보니까 얼이 붙은 O 발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발음이 상당히 이상한 뜻을 가진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끝이 L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기 힘들면 발음. 우리 ALL은 다 어입니다. 예, 예시 들어볼게요. 얘도 call 아니고 call, tall 아니고 tall, more 아니고 more, 또 뭐 있어? 얘도 해볼까? 얘도 all이에요. all 아니고 all. 그리고 심지어 얘도 always 아니고 always 다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지켜서라도 뭐 conference hall 좀 이상하죠? conference hall 근데 헐 말고 이제 L 발음을 지킨다 치면 허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앞니 밑에 약간 혀가 걸쳐진 느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허 이런 느낌. 일단 느끼셔야 되는 거는 짧지 않아요. 단어의 길이가 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문장이 되게 길었는데 제가 인토네이션 체크 한번 하면요. This is a reminder that our quarterly staff meeting 했는데 여기서 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문장 아직 안 끝났잖아요. That our quarterly staff meeting 끝.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meeting will be held next Friday. 여기도 역시 올려주고 at 10 a.m. 아직도 떨어지면 안 되고 in the main conference hall. 여기서는 내려와주고. 요게 인토네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속 멱살 잡고 끌고 간다고 그래요. 문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this is a reminder that our quarterly staff meeting will be held next Friday at 10 a.m. in the main conference hall. 드디어 놔주고. 요런 느낌. The meeting will include updates on company performance.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싹 읽어주면서 밀어주기. Upcoming projects. 자, 여기 떨어져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죠. 왜? 문장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performance, upcoming projects, and safety training. 여기서는 드디어 멱살 놔주고. 예. All employees, 아까 했던 거 나왔어요. all 아니죠? 하고 했다니까 보이나요? 보이네. All employees are required.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비동사는 무조건 뒤랑 세트다. 그래서 all employees are 이런 느낌이 아니라 all employees are required to attend to나 of는 우리 항상 뒤로 붙이기. 그리고 여기서도 to attend 올려야 되죠. to attend. 뚝 떨어지면 끝. 약간 이런 느낌. To attend, so please adjust your schedules accordingly. 예, 딱 내려와 주고. If you are unable to join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올려주고. Contact your supervisor in advance. 내려주고. 이런 느낌.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문장 중에서는요. unable to 이런 것도 우리가 붙여서 많이 외웠잖아요. If you're unable to join. 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to는 무조건 뒤로 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to join due to special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좀 특별한 애들은 항상 같이 붙여서 due to special.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상황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또 좀 쓰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발음 좀 익혀두시고요. circumstances예요. circumstances. Contact your supervisor in advance. We look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뒷부분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participation 할 때 우리 액센트 폐에 들어가고요. participation. 사실 일반적으로 션으로 끝나는 애들은 바로 앞 모음에 강세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뭔 말이다? 션으로 끝났다. 바로 앞 모음에 강세.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을지라도 잠깐 션으로 끝났잖아. 그러면 그 션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 넣어주면 되는구나. participation.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지문도 인토네이션이랑 또 디테일한 발음들 좀 체크해 볼게요. We sincerely appreciate your continued support of Greenview Library. 첫 문장 치고는 좀 길었는데 We sincerely 이런 애들은 다 강조하기 부사 애들은 좀 강조하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 감정 없이 We sincerely appreciate 전혀 감사한 느낌 안 들죠. We sincerely appreciate 약간 감정을 좀 담아서 Your continued continue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죠? continued예요. continued support 얘도 자주 나오는데 액센트가 앞으로 평범하게 들어가지 않고 후방으로 밀려요. support of Greenview Library. 일단은 우리 이렇게 고유명사들은 항상 영화 제목 읽듯이 강조. 그래서 support of Greenview Library 보다는 support of Greenview Library 이렇게 한 번씩 좀 찝어주시고 beginning next Monday, beginning도 자주 나오는데 얘도 액센트가 뒤로 밀립니다. beginning이 되죠. beginning next Monday 톤 올라가야 되죠. Our operating hours will be adjusted. 제가 이제 또 비동사는 뒤로 간다 그랬는데 어차피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조동사랑 무조건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our operating hours will be adjusted 바로 가주시고 to 9 a.m. to 7 p.m. 7 p.m. on weekdays 아직 안 끝났어요.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은 요 정도 하면 끝나잖아요. 뭔가 문장이 Our operating hours will be adjusted to 9 a.m. to 7 p.m. 대충 요 정도 하면 좀 끝난 느낌인데 on weekdays 하면서 안 끝나고 쉼표가 찍혀있네. 정신 바짝 차리고 톤 계속 올려주자. 멱살 놓으면 안 돼요. To 9 a.m. to 7 p.m. on weekdays and 10 a.m. to 5 p.m. on weekends. 여기서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뭘 해줘야 돼요? 전반적으로 한번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와 이거 여기 진짜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겠다 하는 부분은 꼭 집중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갈게요. beginning부터. Beginning next Monday, our operating hours will be adjusted to 9 a.m. to 7 p.m. on weekdays and 10 a.m. to 5 p.m. on weekends.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끝에 DS로 끝난 애들, 뭐 앞에서도 이제 뭐 S로 끝난 애들이 있지만 특히 DS로 끝난 애들은 지읒 발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weekends 아니죠? weekends 가주시고 Please note that late fees for overdue items will now be $5 per day. 지금 여기서도 이제 대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please note that late fees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말투 자체가 please note that 하고 끊었다? 괜찮아요. 이게 뭐가 이제 좀 중요한 거냐면 관계대명사 우리가 약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주격이네 목적격이네 하면서 이 뒤에 바로 주어 동사 나오는지 아니면 바로 막 약간 동사 나와주는지 이런 문법적인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기는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형태는 여기 다 괜찮아요. 근데 요런 형태는 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두 상황 다 겹쳐진 데가 어디예요? 앞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관계대명사 앞에 끊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싶으시면 원래 입에 붙었던 대로 특히나 note that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note that 하고 끊어도 괜찮다. 왜냐면 지금 완벽한 문장이 와주고 있기 때문에 late fees for overdue items item 아니고 items입니다. will now be $5. 선생님 여기 이상한 애가 껴있어요.
will be 하면 그냥 쉬운데 중간에 뭐가 껴서 약간 문장 구조가 어색해지면서 어떤 톤으로 읽어야 될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will이랑 be 세트라 그랬죠? 조동사는 뒤에 오는 애랑 완전 세트. 중간에 누가 껴있어? 노상관. 무조건 그냥 같이 밀고 나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late fees for overdue items will now be $5. 그냥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per day 톤 떨어뜨려 주고 additionally d 액센트 강하게 넣어 주시고 톤 올려 주시고 complimentary 자 comply 아니고요. compler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짧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거의 리 하는 그 입이 벌어지는 순간까지도 허용이 안 될 정도로 짧아요. 그 모음 I는. 그래서 complementary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computer literacy거든요. 근데 얘도 좀 이게 많이 굴리긴 해요. literacy. 어려워요. 얘도 어려워요. literacy. 그래서 literacy라고 해도 괜찮다. classes 이런 거 S 놓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거 했나 안 했나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항상 녹음을 좀 해서 다시 들어보시는 습관 좋아요. will be held every Tuesday and Thursday at 2 p.m. 2 p.m. in room B. 자, 이런 것도 톤 여기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톤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Tuesday and Thursday at 2 p.m. in room B 하면 안 되겠죠? At 2 p.m. in room B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For details or registration 톤 올려주고 Kindly consult a librarian at the main desk. 솔직히 생각해보면 뭐 뒷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details, registration 요 두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우리 강세 위치라든지 이런 거 잘 익혀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션으로 끝났네요. 바로 앞에 몸에 강세 들어갔네요. registration 이런 것도 접목되는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배웠던 거를 우리 머릿속에 쏙쏙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이런 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뭐 댓글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파트 2 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AI로 뽑았고요. AI. 처음에 얼마나 기괴한 사진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막 팔이 3개 달려 있고 이랬었는데 나름 괜찮은 놈으로 골랐고 일단 비행기 내부 사진 같은 경우도 꽤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약간 토익 해보신 분들, 토스 말고 토익에서도 파트 1에서 이런 이제 그 항공기 내부 사진 같은 것도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휘들을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이 사진 한번 만들어봤죠. 예, 만들어봤고 장소는 설마 인도를 사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제가 뭐라고 했나요? This picture was taken in an airplane에서 안 멈추고 cabin이라 그랬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말했다? 아니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에어플레인 안은 맞잖아요. 괜찮긴 한데 우리가 cabin이란 단어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캐빈이라는 게 그냥 비행기 안에서 찍혔다 그러면 정확히 안의 어디인지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뭐 큰 개념으로는 맞지만 캐빈이라고 해야 이렇게 이제 승객들이 앉아 있는 그 부분을 캐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캐빈까지 써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막 캐빈 크루 막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거 장소 기억하시고 일단 저는 구도 자체를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AI인 거 알고 보시니까 진짜 기괴하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어쨌건 요 사람들도 묘사해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당연히 이제 요 모습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 언급이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가운데 계신 두 여성분의 묘사는 꼭 있었어야 된다는 거.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and most of them are sitting in their seats.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10명이 등장했는데 8명이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 해주고 most of them are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행동을 미리 넣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사람이 지금 8명 비슷한 행동하고 있고 2명이 되게 눈에 띄는 되게 중요한 행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못할 수도 있어. 요런 마음으로 약간 요 메인을 위해서 미리 깔아주는 것도 되게 좀 안심이 돼요.
일단 하긴 했어.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뭐 물론 시간이 좀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은 그냥 뒤에 가서 이제 그리고 약간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 2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 뭐 요렇게 마무리로 하셔도 괜찮은데 뭐 추천입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모자라서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So most of them are sitting in their seats. In the middle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I see two women. 자, two 여성분이라서 women이라 그랬고요. 발음. Standing in the aisle. 요게 이제 우리가 통로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 그 대형마트 같은 데 가도 아일마다 이제 뭐 캔 음식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이렇게 aisle, 통로. 근데 이제 요런 어떤 그 운송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탈 것의 그 통로도 aisl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혹시 이 단어 처음 보신 분들은 A3라고 읽는다든지 I3라고 읽는다든지 그러실 경우가 좀 있는데 aisle, S 묵음이죠. 그래서 이거 발음도 잘 기억하시고 A woman who seems to be a flight attendant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솔직히. 여기서 빠지면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항상 파트 2 할 때 뭐 강조합니까? 세 가지. 첫 번째, 그러니까 정황을 나타내라. 정황을 나타내기 위한 세 가지. 장소, 제일 쉽죠? 두 번째, 직업군이나 여기 등장한 사람의 직업군이나 등장한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요거랑 좀 연관된 어휘. 여기서도 솔직히 지금 뭐 완전 연관된 그 동사 자체가 어느 수준이냐면 이런 거 see라든지 뭐 혹은 aisle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이 사진과 연관된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3번은 내가 어휘력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지만 1번이랑 2번 정도는 우리가 웬만큼 아는 단어 중에서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뭐 1번은 여러분이 대부분 항상 하시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능하면 꼭 넣어주자.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 묘사를 좀 넣어줬던 부분에 직업군이 확실할 때는 직업군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 근데 만약에 직업군이 안 확실해. 그리고 이 사람들 관계도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외모 묘사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who seems to be a flight attendant.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요것도 제일 쉬운 건 뭐예요? Who looks like a flight attendant. 그죠? Why not?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who looks like 보다는 seems to be가 약간 더 돌려서 말하는, 그러니까 who looks like은 그렇게 보이는,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여자가 있어. who seems to be 같은 경우는 요런 직업을 가졌을 것 같은 여성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선생님 누가 봐도 flight attendant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looks 하시고 seems to be 같은 경우는 조금 돌려 말하는 말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되게 불명확한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말투 차이입니다. 그래서 who looks like a flight attendant 하셔도 되고 is assisting a passenger. 이런 게 또 이제 요 3번에 해당되죠. passenger, assist. 솔직히 여기서 그냥 standing behind a woman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런 정황상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assist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helping에 조금 더 뭐랄까 좀 고급스러운 표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ping a passenger도 완전 괜찮으니까 assisting 같은 게 입에 잘 안 붙으시면 helping 쓰셔도 괜찮고, 근데 제가 assisting을 굳이 여기다 쓴 이유는 좀 전문적인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냥 옆에 친구 뭐 도와주고 있어 클래스룸에서, 그러면 assist까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이 상황에 맞는 어휘를 선택했지만 helping이 그렇다고 틀린 건 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히 무리해서 막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helping 괜찮습니다. And the passenger 해서 이미 언급된 사람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passenger라고 해놓고 여기서 woman이라 그러면 동일 인물인지 물론 얘네 알겠죠. 왜냐면 무슨 사진 하는지 알아요, 다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네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답변만 들었을 때는 패신저 해놓고 갑자기 woman 그러면 그 패신저랑 이 woman이 같은 사람인지가 좀 애매하니까 앞에서 언급된 단어를 그대로 써주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The passenger is reaching up. reach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손을 뻗다가 되죠. 근데 이분이 손을 위로 이렇게 뻗고 계시기 때문에 reaching up, 손을 위로 뻗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ut her carry-on bag. 가방을 놓기 위해서 어디다가? into the overhead compartment. overhead compartment라는 어휘는 비행기 혹시 내부 사진 나왔을 때 쓰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얘기한 거죠, 이거?
우리 위에다 흔히 이렇게 가방 좀 넣어주세요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overhead라는 게 일단 좀 중요하고 compartment 같은 경우는 솔직히 락커라든지 혹은 빈 같은 걸로 쓰셔도 되는데 그냥 compartment 요거 overhead compartment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overhead가 없이 그냥 compartment를 써버리면 약간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왜냐면 compartment 자체가 되게 생각보다 다른 뜻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차 칸, 그 약간 문 닫히는 칸 같은 거 있죠. 의자 싸기는 거 말고 약간 뭐라 해야 돼? 뭔지 아시죠? 기차도 약간 돈 더 내면 약간 이렇게 프라이빗한 룸 같은 거 빌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컴파트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overhead compartment 가주시고 I see a row of small windows. 뭐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마지막 문장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비행기들은 항상 양옆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그 윈도우가 쫙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A row of 한 줄로 쫙 small windows along both sides of the airplane. 비행기의 양쪽을 쭉 따라서 그 small windows들이 쫙 있다. 뭐 이제 요 정도. 괜찮나요? 뭐 밑에 거는 별거 없어요. 선생님 저는 who looks like 거 쓰기는 싫고 seems를 쓰고는 싶은데 관계대명사랑 뭔가 같이 쓰려고 그러니까 좀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냥 I see a woman in a navy uniform 뭐 직업 관련된 옷은 다 uniform 하시면 되니까 하고 she seems to be a flight attendant 뭐 이렇게 따로 가셔도 되고 솔직히 진짜 쉽게는 I think she is a flight attendant 근데 뭐 누가 봐도 flight attendant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장황하게 가기보다는 뭐 그냥 who looks like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에 별 차이 크게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투였는데 그냥 진짜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입에 잘 맞는 패턴을 하나만 딱 만드셔서 직업군을 내가 말할 때마다 그 패턴으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예. 오케이. 두 번째 사진. 어려웠던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차역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약간 기차역이 혹시나 등장한다면 기차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많이 연습하셨잖아요. 뭐 standing in line이라든지 그 앞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어떤 행동을 한다 뭐뭐 하기 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투부정사 썼거든요. standing in line을 혹시라도 이제 어떤 사진이 떠서 쓰시게 된다 할때 standing in line or waiting in line to 뭐뭐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to board 뭐 탑승하기 위해라든지 뭐 이제 요런 거 정도 붙여주면서 그냥 되게 평범하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제가 흔한 그 패턴을 벗어나 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장소를 트레인 스테이션이나 뭐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나 이런 걸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 a train platform. 왜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장소가 들어가고, 우리가 in이나 at을 주로 쓰시고, on은 주로 언제 써요? 길, on the street, on the path. 막 요럴 때 좀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 train platfor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름 장소를 뜻하는 느낌인데 제가 on을 썼거든요. 일단 플랫폼이 요 승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인 스테이션은 기차역 약간 전체를 칭하는 말이라면 요 트레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승차하기 위한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정확하죠. on을 쓴 이유. 요거가 하나의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요것도 이제 하나의 표면으로만 봐요. 길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in이나 at을 쓰는 구조는 대부분 요렇게 봐요. 하나의 공간처럼 보거든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선생님 이거 공간이잖아요 싶은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평평한 표면으로 봐요. 이거 하나의 약간 뭐 도시를 말할 때처럼 근데 또 도시는 인위적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표면으로 길처럼 받아들여서 on을 쓴다. 예, 영어 좀 짜증나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두 번째.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On the left side, I see a red train. 솔직히 말하면
얘도 사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차 약간 기차역 뭐 기차 그 승차장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차에 대한 언급을 깜빡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사진 속에서 큰 부분 차지한 거는 꼭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 see a red train.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만 말하고 사람들로 넘어갔다? 이 정도도 괜찮을 정도로 어쨌건 언급은 해 주자. 근데 전 뒤에 좀 한번 써 봤어요. Waiting at the platform with its two headlights on. 자, 선생님 여기 왜 at이고 또 여기 on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요 표명과 요 at은 약간 요 부분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여기에서 찍진 않잖아요. 약간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at은 뭐 장소로서 at 요런 개념보다는 그냥 옆에 찰싹 붙어 있는 느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at the table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요런 개념으로 지금 at이 쓰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With its two headlights on. 요거에 두 개의 그 조명이 뭐 켜진 상태로 막 이런 건데 요거는 그냥 좀 오버해봤어요. 안 써도 돼요. Right next to the train, there are some people boarding. 요거 뻔하죠? 사람들 지금 딱 봐도 이제 타고 있는 것 같고. In the bottom right corner. 이런 거 평상시에 궁금하셨을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러니까 완전 앞도 아니고 완전 오른쪽이라 하기도 그렇고 약간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전치사 in 쓰시면 되고요. In the bottom 밑쪽이라서 right corner. Some people are walking toward the train. 이런 거 우리 잘 안 쓰죠.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딘가로 향하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못 써요? to 쓰죠. to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toward와 to는 엄연히 달라요. to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엄청 확실한 느낌으로 말하는 거고 toward 같은 경우는 그쪽 방향으로만 가지 거기까지 갈지는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train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walking to the train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쟤네 기차까지 걸어가네? 그래서 약간 상황, 우리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선 toward 써주시면 되고 overall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위치 하나씩 찝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주변 배경 정도는 너무 막 사방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애매한 위치에 있고 그러면 막판에 가서는 그냥 overall 전반적으로 발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overall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overall이에요. overall. I see blue lettered signs. 파란색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알파벳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로 이루어진 간판 같은 거는 lettered sign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파란색이 좀 줄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blue lettered signs라 그랬고 and yellow safety signs 왜냐면 이런 거 이제 위험하다 이런 거니까 safety signs mounted on the pillars. 지금 이거 기둥에 건물을 지탱하는 큰 기둥에 붙어 있기 때문에 on the pillars인데 요게 이제 딱 붙어서 설치된 느낌이 mounted잖아요. hanging은 약간 대롱대롱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mounted on the pillars 만약에 이런 거 입에 안 붙어 없었어도 괜찮죠. 그냥 I see blue lettered signs and yellow safety signs on the pillars 이렇게 가주셔도 괜찮아요. columns라고 가도 당연히 괜찮고요. 하고 I think the people in the picture are traveling during the winter season because most of them are carrying backpacks and wearing winter clothes. 꼭은 안 하셨어도 됐을 것 같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런 욕망이 생길 때 있거든요. 아, 왠지 사람들이 옷을 두껍게 입는 거 보니까 겨울 같다. 막 약간 요렇게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이 좀 일어나는 그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개정 전에 답변 45초 시절에는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써주면 좋은 표현으로 봤지만 지금은 30초 정도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그 상황 묘사만 좀 잘 이루어지면 된다. 약간 예상을 말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래도 죽어도 쌤 저는 계절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애초에 장소 말씀하실 때 뒤에다가 The speech was taken on a train platform in winter. 완전 괜찮죠?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약간 그렇게 입은 옷에 따라서 약간 계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다면 요 밑에 있는 문장 나중에라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파트 3입니다. 일단 이번에 주제는 mobile applications. 자, 상당히 반전이지만 모바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미국에서 mobile이라고 발음합니다. mobile. 그래서 mobile 아니고 mobile.
첫 번째 질문. How often do you use mobile applications and what kind of application do you use most frequently? 일단 요 단어도 자주 나오잖아요. 발음 frequently예요. 물론 t 우리가 안 없애도 되거든요. frequently. Why not? 완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일반적으로 이제 n 뒤에 t가 들어오면 또 t도 약간 묵음시켜 버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frequently. 이것도 가능한데 솔직히 뭐 굴리나 안 굴리나 진짜 괜찮습니다. 예.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요. 얼마나 자주 사용하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쓰냐, 뭐 되게 자주 나오는 질문 유형 중에 하나고, 요런 건 이제 하나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어플 관련해서 너는 약간 엔터테인 쪽의 그런 어플을 좀 선호하니 아니면 약간 교육 쪽에 사용되는 어플을 좀 선호하니 요런 문제는 또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을 법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넣어 두시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애매한 거보다는 아예 게임이라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요런 걸 해 놔서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나 엔터테인 쪽으로 바로 가야지. 뭐 약간 요런 느낌. 예. 일단 제 답변은요. I use mobile apps. 물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줄여서 말해도 당연히 괜찮아요. 우리가 뭐라고만 안 하면 돼요? 어플이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오케이? I use mobile 어플 하면 안 되죠? I use mobile apps every single day like every hour. 요것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조금 외워놨던 답변이 있어. 그러면 once a day라든지. 근데 이건 조금 뻥치는 게 너무 들킬라나? 하루에 한 번 쓰진 않죠, 우리가. 핸드폰 켰다 하면 무조건 카카오톡부터 누르잖아요. 어쨌건 뭐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옛날 사람이라서 카카오톡 얘기한 거 아니죠? 인스타 DM이라든지 요런 거를 우리가 쓰긴 쓰니까 뭐 어플 같은 거 어플이라 하지 말라 해놓고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자주 하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ery single day, like every hour, every minute 뭐 다 괜찮죠. And I use messaging apps. 이게 뭐겠어요? 카카오톡, DM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DM은 어플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건. Most frequently because I need to communicate with my coworkers and work throughout the day. 지금 여기 있는 뭐지? 요거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제가 이거 답변할 때는 요거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메시징 앱은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엔터테인이랑 에듀케이션으로 바뀌었을 때 뭐 뮤직 앱 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 밑에 music app called Melon. It makes me feel relaxed when I feel overwhelmed. 요거는 이제 내가 좀 완전 녹초됐을 때, 막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요런 뜻입니다. At work. 그러니까 회사에서 완전 그냥 멘탈 나갔을 때 나를 좀 릴렉스 시켜준다. 요 앱을 사용하면서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엔터테인 쪽으로 외워두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좀 더 이제 커뮤니케이트보다는 약간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직장 동료들이랑 소통할 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친구랑 이제 하루 종일 그 친구나 가족이랑 이제 나는 그 수다 떤다. 챗은 이제 약간 뭐 소통이라는 좀 무거운 단어보다는 그냥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러기 때문에 나는 메시징 앱을 많이 쓴다. 뭐 답이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요게 또 나온 적도 있다고 하니 요 둘 중에 하나에 맞는 앱 하나 고르시고 그거를 사용하는 이유라든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 문장 정도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Do you prefer free apps or paid apps? 이거는 제가 죄송해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었다면. 어쨌건 너는 무료 앱을 좋아하냐? 아니면 이제 그 돈을 내고 사는 그 앱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매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프리가 좋죠. 돈 안 써도 되니까. 그 얘기 그대로 해 주셔야 돼요. I prefer free apps because these days 왜냐면 요즘에 most of them have great features comparable to paid apps.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요런 피처 같은 게 기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comparable이라 그러면 이제 돈을 낸 앱 앱이 그냥 어플이라 할게요. 어플이랑 돈을 낸 어플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막 약간 요런 의미로 comparable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런 페이드 앱만큼 great feature이 있어. 그래서 also 그래서가 아니라 또한 also since I have many expenses in my daily life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소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I wanna save money on apps. 어플에는 좀 이렇게 돈을 아끼고 싶다. 요런 느낌. 당연히 괜찮습니다. 나는 프리가 좋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paid로 가가지고 I prefer paid apps because some free apps contain unnecessary advertisements. 우리 모두가 겪는 고충이죠. 담고 있대요. 뭐 불필요한 광고들. 뭐 물론 또 광고 회사에선 이걸로 먹고 사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and they bother me a lot. 뭐라 안 한다 해놓고 다음 내용이 짜증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They bother me a lot. Also, I think paid apps usually provide better features and customer service. 그리고 더 나은 약간 기능들이 있다. 솔직히 맞죠? 그러니까 근데 돈 주고 사도 약간 그지 같은 앱도 많긴 하던데 어쨌건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솔직히 돈이라는 개념이 어떤 주제랑 연관될지 모르거든요. 제일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약간 답변을 만들어 놓기 좋은 거는 free입니다. 당연히. 솔직히 되게 뻔뻔하지만 뭐라 그러면 돼요. 돈이 없어서 이 컨셉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고 학생이라서 좀 비추해요. 솔직히 말하면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라는 그런 멘트는 저는 완전 좀 비추하긴 하거든요. 요즘은 옛날에는 정말 많이 쓰셨겠지만 근데 어쨌건 그거라도 말할 수 있는 게 free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잠깐 좀 이렇게 돈 없이 산 사람처럼 내가 좀 굴어야 되겠다. 그냥 그거 딱 외워가지고 돈이랑 연관된 거 나왔을 때 무조건 그 컨셉으로 가신다? 어떤 주제가 나와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뭐 너무 뻔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답변에 사용됐던 뭐 feature이라든지 혹은 contain unnecessary advertisements라든지 혹은 중간에 살짝 들어갔지만 나 그거 되게 신경 쓰여. 나 그거 진짜 별로야. 그거 짜증나. 약간 요런 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멘트라든지 요런 것들 여기서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keep your applications updated to the latest version?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게 넌 중요하냐? What are the benefits of updating? 업데이트하는 거에 약간 이득이 되는 점이 뭐냐?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래 말래 약간 요런 느낌이죠. 할래 말래. 자, 일단 it's quite important for me. 일단 업데이트 선택했어요. Because I personally think that 뭐 요거는 당연히 I think 해도 돼요. 당연히 되고. Apps often have flaws. 요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요거 들어보신 적 있나? flawless. 이거 진짜 약간 근데 유행어일 수도 있나? 옛날에 되게 그 인기 많은 가수들한테 flawless. 이제 요즘에도 쓰겠죠? 당연히 이게 막 유행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flaw라는 게 결점이거든요. 그럼 less가 붙으면 뭐겠어요? 결점이 없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사진 올렸어요. 그럼 flawless 막 이래요. 뭔 뜻이겠어요? 완벽하다. 그래서 이게 perfect이죠. 근데 뭐 반대말로 치면 not perfect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여기로. apps often have 뭐 not perfect 뭐 whatever 뭔가 좀 이렇게 길어지고 어색해지죠. flaws라는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명사거든요. often have flaws. 결점들이 좀 종종 있다. such as bugs or errors. 우리 많이 아는 거. So I think they need to be fixed. 요 they가 flaws들이죠. 좀 고쳐져야 된다. 정기적으로. regularly. 발음 어려워요. regularly. Also, updates often include 업데이트들은 종종 포함하고 있다. 무엇을? security patches.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 인터넷 얘기가 나오다 못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침해받는 그런 개인 그런 뭐 해킹이라든지 혹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약간 내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토스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묻지 않아도 그거랑 나름 연관되는 질문 같은 거.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작년에는 공용 와이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요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약간 그런 security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표현도 결국에 또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그런 security 이슈를 우리가 조금 보완할 수 있구나. 요런 내용도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혹시라도 사생활 침해받는 그런 공용 인터넷에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된다 생각한다는 둥 약간 요런 식으로 연결도 가능한 거예요. security patches that can protect my personal data from hackers.
그래서 이런 나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정보 같은 거를 해커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security patches들도 이루어진다. 업데이트를 하면. On top of that, updates provide new functions and features. 당연히 업데이트 되면 이제 새로운 거 많이 생겨나겠죠. So updates are quite important for me.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아마 요거 혹시 발음. 제가 지금 데이터라 그랬거든요. 데이터. 근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죠. 선생님, 데이터 아니고 data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맞고 저도 맞아요. 데이터 해도 되고 data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편한 걸로 하세요. 데이터가 낫지 않으세요? 뭔가 갑자기 data. 여기서도 지금 읽을 때 They can protect my personal data from hackers. data가 훨씬 더 저는 몰라요. 선택하세요. 둘 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요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배웠지만 내가 어디까지 뻗어가 나갈 수 있는지 항상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셔야 어떤 주제가 나와도 전혀 상관없는 문제 풀었을 때 내가 담아놨던 문장을 가져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좋습니다. 파트 4예요. 이번에 파트 4는 itinerary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행표. 말이 저죠. 예, 그냥 별 내용 이름 다 그냥 말이에요. 이것도 예. 그냥 한번 넣어봤고 제가 비즈니스 트립 가나 봐요. 휴스턴으로. 그래서 이거 출장 일정표구나. 솔직히 말하면 이 itinerary 자체가 여행 가는 어떤 표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딱 나왔다 그러면 출장 일정표인가? 근데 뭐 룰루랄라 여행일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출장입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출장이든 룰루랄라 여행이든 이렇게 뭔가 한 개인이 움직이는 표는 동사, 명사가 섞여 있을 것이다. 저 영상을 계속 좀 봐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명사만 띡 있어 그러면 앞에다가 there will be a workshop, there will be a discussion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해왔다면 동사, 명사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you will이나 you need to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동사로 시작하는 애들 you will이나 you need to로 싹 연결해서 디테일 가주시고 명사 있으면 똑같아요. 또 there will be야 써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좀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출장이고 룰루랄라고 여행 일정표가 나왔을 때는 동선을 체크하셔야 돼요. 엄청 자세히까지 할 시간이 없으실지라도 적어도 뭘 알아야 된다? 얘 어스틴에서 휴스턴 가고 휴스턴에서 다시 어스틴 오네. 요런 이동에 대한 그림이 일단 그려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여행 일정표는 첫 번째 문제에서 동선과 좀 연관된 그리고 이제 비행기 정보라든지 탈 것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넘길게요. 어차피 알려줘 하고 첫 번째 문제. What airline will I fly with when leaving Houston? 휴스턴을 떠날 때 나 비행기 뭐 타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 초반에 휴스턴 봤어 해서 막 비행기 말해주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leaving for Boston이죠. 보스턴으로 떠나고 있고 여기서는 보스턴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죠. 그러면 비행기 정보 요거 말해줘야 되죠. 헷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행 일정표 나왔을 때 야, 어스틴에서 휴스턴 가고 그리고 지내다가 휴스턴에서 다시 어스틴 가네. 요것만 내가 살짝 조그만하게 좀 적어놔도 무슨 뜻이야? 휴스턴, 어스틴. 휴스턴을 떠날 때란 말 딱 들으면 당연히 하단에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덜 헷갈리니까 오늘 추천입니다. And what time will I arrive in Austin? 여기서도 힌트를 한 번 더 주긴 했어요. 어스틴에 몇 시에 도착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도착한다는 단어와 어스틴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니었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 arrive하고 어디에 도착하는지는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leaving 어딘지, leaving for 어딘지 요거를 잘 들어야 돼요. 요게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의외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좀 동선에 관련된 질문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그래서 you will fly with American Airlines 그대로 and the flight number is 824 혹은 824 뒤에서 두 개씩 끊어갈 수 있죠. And you arrive in Austin at 4:05 p.m.
솔직히 얘가 이너스틴 안 했죠? 나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결국 질문은 what time이잖아요. 그래서 you arrive at 4:05 p.m. 대부분 4:05보다는 4:05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숫자 시간 읽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괜찮아요? 예, 좀 헷갈려요. 자, 두 번째. I heard I'll eat lunch with my team member. 런치 듣자마자 손가락 여기 가 있어야 되는데 런치가 두 개예요, 지금. 자, 그래서 딱 보면 with team members at Mari's Cafe 막 이랬어요. 그럼 오케이.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On October 21st. Can you confirm that? 했습니다. 약간 요거 날짜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은근 순간에 깔려서 21일이 맞다 막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 자, 여러분 맞을 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내가 순간 줄이 헷갈려서 요걸로 봤을지라도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와중에 내가 내정지가 왔다. 아니 그건 줄 알았는데 맞을 리가 없는데 막 이런 와중이라면 이틀짜리면 만약에 이게 틀렸으면 당연히 20일이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좀 똑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봤는데 오 맞잖아. yes, correct 막 이러지 말고 맞을 리가 없잖아. 근데 정신은 못 차리겠어. 근데 이틀밖에 없고 20일 아니라고 그런 말해야 되면 20일이잖아. 약간 요렇게도 우리가 좀 지를 줄 아셔야 돼요. 일단 요거는 그냥 이수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특정 그 런치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준다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냥 런치라고 했다든지 약간 애매하게 쓰면 약간 이제 요게 또 런치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the lunch라고 네가 말한 그 런치라고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수로 대명사로 바로 받아주셔도 괜찮아요. Is on October 20th, not October 21st. 뭐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요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20th 왠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들어간다. 20th 아니고 20th 그러면 30도 마찬가지겠네요. 날짜로 따졌을 때 요것도 30th 발음 주의하세요. 예, 마지막 Could you tell me my flight schedules on October 20th? I'd like to know all the details. 예,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알고 싶대요. 자, 일단은 October 20th에 비행기 타는 거는 얘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두 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둘 다 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you will이나 you need to로 가주셔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비행 계획 그런 일반 그냥 계획표 그러니까 뭐 스케줄표 같은 거는 그냥 will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초반부터 you need to depart, you need to arrive 이러면 약간 도망자 신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you will 가시면 됩니다. Sure, I can help you with that. You will depart Austin at 45 a.m. 상당히 일찍 출발하시네. And you will fly with Southwest Airlines, flight number 778. 아까부터 느끼셨겠지만 비행기 정보는 이런 패턴으로 말하는구나. 고정 딱 기억해 두시고. And you arrive in Houston at 7:25 a.m. And the rental car has been reserved already. 여기는 요거. Rental car reserved는 완벽한 문장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파트 4에서 이렇게 과거 분사가 붙은 부가 정보가 정말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완벽한 문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완벽한 문장으로 내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다? 과거 분사 바로 앞에 비동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들어가야 이제 완벽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거는 is나 일반적으로 will be 둘 중에 하나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So rental car is reserved. 그럼 뭔 뜻이에요? 이미 자동차는 이거 reserve가 됐다. will be 같은 경우는 지금 통화하고 있는 현재 아직 예약된 건 아니지만 예약이 될 예정이다. 본인 생각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걸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한술 더 떠서 그냥 한술 더 떠서 has been 한번 써봤어요. 이거는 과거에 이미 reserved를 한 그 순간은 과거일 거 아니에요? 요거를 지금 통하고 있는 현재까지 그 예약이 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요런 어떤 기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런 거를 이제 내가 굳이 어필하고 싶다면 has been 써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 둘 중에서만 고민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예약된 상태예요. is 괜찮아요. will be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긴 하는 게 미리 예약을 해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is가 좀 더 알맞지 않나. 근데 이것까지 제가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럼 already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애드립처럼 한번 붙여봤고요. 자, 계속해서 나왔던 you will fly with. 아마도 비행기 정보 말씀하실 때 선생님 그냥 take 쓰면 안 되냐. You will take.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take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how do you get to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라는 수단을 타고 가는지조차 모를 때 쓰는 게 take예요. 나 출장 가서 이동 다닐 때 나 뭐 타고 다녀? You're gonna take 뭐 the bus. 요런 식으로 어떤 그 수단을 알려주는 거지. 어떤 비행기를 좀 타고 가냐에 대한 그런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는 요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오케이. 그래서 take는 언제 주로 쓰겠다? 파트 3에서 회사나 학교 갈 때 주로 어떤 수단을 타고 가니? 그때 take 쓰겠죠.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의 디테일한 정보를 물어볼 때는 you will fly with 항공사, 항공편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케이. 파트 5입니다, 여러분. 일단 문제는 which one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long-term happiness?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어떤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뭐라 생각하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솔직히 한국말로 물어봐도 우리가 넷플릭스? 약간 이러고 싶을 텐데 일단 옵션은 physical health, mental peace, financial stability 결국에 뭐예요? 건강,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돈. 여러분이 돈을 고르셨어도 막 어휴 저 물질에 찌든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돈이 제일 쉽죠. 그리고 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근히 할 말이 많은 게 어 되게 직접적으로 저희 삶과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랑 연결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돈을 벌어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제 템플릿 내용 중에 하나가 돈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거의 돈을 찬양하는 템플릿이거든요. 그러니까 money는 나에게 best motivation이야. 가장 큰 동기부여다. 그리고 이제 돈은 이제 나에게 어떤 좀 힘, 에너지를 준다. 그냥 거의 뭐 사탕 빨아먹듯이 똑같은 거예요. 단 거 먹으면 힘 나듯이 돈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나에게 큰 에너지가 되고 이제 약간 요런 내용을 담은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셜로 하신 분들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똑똑한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토스가 약간 inner peace 같은 거 약간 뭔 말인지 알죠? 약간 정신적인 건강 약간 요런 거랑도 연관된 질문들이 좀 나오는 편이어서 제가 mental peace에 관련된 답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요거 골라주고 First, if people have peace of mind, 뭐 mental peace랑 똑같은 거예요. They would handle stressful situations better. 약간 요런 이제 inner peace가 있는 사람들은 잘 다룰 수 있을 거다. stressful한 요런 상황들을 더 다른 거보다는 even when they face difficulties, 약간 그런 어려움을 좀 직면하게 될지라도 they wouldn't feel overwhelmed. 아까 나왔었죠. 이게 뭐예요? 멘탈 털리는 거. 완전 정신적으로 지치는 거. And it also helps them stay positive.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 Second, mental peace also supports physical health. 먼저 가죠. 신체적인 건강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 Because many studies show that 요게 이제 뭐 다른 말로 바꾸면 I've seen an article that 혹은 I've heard that 뭐 이런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약간 그 설득력을 좀 높여주고 약간 내 말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패턴이죠. Many studies show that 많은 연구들이 이런 걸 보여준다. 무엇을? Stress or anxiety often leads to serious illnes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or sleep problems. 다들 아시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요 소리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anxiety 이런 근심거리거든요. anxiety 뭐 원하지 않으시면 빼셔도 돼요. 그냥 스트레스만 가도 되고 often leads to serious 솔직히 둘 중에 둘 다 할 거면 여기 이제 all이라서 이게 leads s가 붙었는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붙이든 안 붙이든. The serious illnesses such as 하면서 왜냐면 뒷목 잡으니까 빡치면 high blood pressure, blood 아니죠. blood. 스펠링은 요렇지만 발음은 blood, pressure or sleep problems. 다른 거 껴놓고 싶으시면 껴놓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바로 이제 이런 부가적인 거나 혹은 마무리 문장 가셔도 된다. 양으로 봤을 때 그게 충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다가 덧붙인 말이 뭐냐면 In addition, money or physical health
may change over time. 그러니까 건강이나 돈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변할 수도 있다. or depending on the situation. 약간 주변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but a peaceful mindset 이런 이제 평화로운 이런 inner peace 같은 경우는 can guide people 사람들을 가이드해줘 through all kinds of situations.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아까부터. 다른 것들은 약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불안정,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은 없지만 이런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Guide people through all kinds of situations라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할 거다의 의미가 살짝 있어요. 한번 빡 해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피스가 나를 계속 잘 이끌어 줄 거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주제 자체가 이렇게 멘탈 피스 막 이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하스러운 느낌인데 어쨌건 요즘에 요런 내용을 좀 다루는 질문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멘털 피스 혹은 정신력 약간 요런 거에 관련된 답변들도 제 답을 바탕으로 어휘라든지 요런 것들 좀 잘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여러분. 제가 또 시간이 좀 날 때 또 다음 모의고사도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시험 보신 분들 시험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